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정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채택이 됐죠. 한독수 권한 대행을 향해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 중에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 후보자를 공산주의자 이렇게 비판하면서 본회의장이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자, 고성이 터져 나오고 이제 본회의장이 소론스러워지자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신상 발언, 그러니까 발언 취지를 좀 설명해 보라 이렇게 했는데 박 의원은 이를 거절하고 여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 발언을 놓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게 표현의 자유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배 부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매우 수준 낮은 그런 행동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하고 있는데 고성을 질러가지고 공산주의자다. 이거는 스스로 국회의 권위 또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급한 행동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더 문제는 밑도 끝도 없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를 향한 건지. 그래서 이하경 부의장이 정식으로 신상 발언을 주겠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또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장외에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라고 외친 것은 이 강유정 의원이 아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딱 떨어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힘 수준이 이 박충권 의원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용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더 문제는 이 공산주의자다라고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 걸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정식으로 재판관에 임명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재판관으로서 활동해온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인신공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86년생인데 함흥시에서 태어난 탈북자 출신 의원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과 졸업하고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 출신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과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죠. 그건 맞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산주의자입니다.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건 맞죠. 인민노련에서 또 주축을 하시려고 했고요. 그런 마은혁 후보자가 본인이 나는 사상적으로 전향을 했다.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버렸다.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나의 사상이다. 라고 명확하게 국민 앞에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비슷한 말은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약간 얼버무리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박충관 의원이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 막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재밌는 거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지성호 의원 아시죠? 그 탈북자 출신 또 지성호 의원. 네. 과거에 지성호 의원이 북한 인권 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 기부금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좋은 취지로 받아서 잘 썼죠. 이거를 걸려가지고 검찰이 5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벌금 2천만 원을 때렸습니다.
그래요? 네, 참 재밌죠. 원래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면은 무죄가 나오거나 그보다 작은 벌금을 주는 게 통상이에요. 그런데 마은혁 당시 판사는 안 돼. 엄청나게 엄격한 법을 잣대를 들이대서 탈북자 출신인데 잘 법을 모를 수 있는 사람인데 아주 무거운 벌금을 때린 거예요. 어떤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기시감 얘기했는데 우리 서주환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저는 언행이라고 봅니다. 박준권 의원이 우리나라에 언제 제가 오신지를 정확하게 몰라 정보가 없어가지고 언제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아 그래요? 한 10몇 년 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서 명예훼손은 안 되죠. 예전에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지만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은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문수 지금 여권 내에서 이제 대선 후보군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이 인민노련 사건에 연관돼 계세요. 이분도.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하고 같이 활동도 했었었고 그러면 김문수 장관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할 건가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언동을 하시는 것은 본인이 비판을 하고 이런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회의장 내에서 어떤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듯한 어떤 표현을 하시는 것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런 부적절한 단어에 대해서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저는 마 재판관이 진짜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는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그래도 20년 이상 법관으로서 활동을 해오신 분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너무 과거에 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사상 검증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김윤수 대변인. 저는 사상 검증이 꼭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잠시만요. 예. 아까 변호사님이 이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게 명예훼손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했나요? 명예훼손은 아니죠. 공산주의자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믿고. 네. 제가요 왜 이거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요. 조국이 2018년도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진태 의원이요. 조국 그때 당시 후보한테요. 사상 전환했습니까? 했습니까? 계속 물으니까 대답 안 하다가 결국엔 대답한 게 저는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가 조국 대표의 말이었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오르겠다는 자가 온 국민이 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사회주의자 이코르 공산주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난 공산주의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법관을 이렇게 오래 한 분이 공산주의자일 리가 있냐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최소한 교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여기에는 사상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진입하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인민노련 같은 경우가 원래 당을 만들려고 했죠. 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초대 한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 초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강령 자체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생산으로 대체돼야 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폐지돼야 되고 사회적 소유가 실현돼야 되고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령이요. 중국 공산당 초대 강령하고 똑같아요. 80%가 싱크로율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 당을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그러다가 민노당으로 흡수됐습니다. 이 당이 창립 못하고 민노당으로 흡수가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면 최소한 아까 윤주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상 전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때까지 행보를 볼 때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니 본인이 떳떳하다면 조국 대표처럼 얘기해야죠. 나는 아직 자유주의자이기도 한데 공산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 난 공산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든 그럼 그 이유의 판단은 국민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사상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에 올라서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얘기하는 게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철인왕 개념의 공산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이건 지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네.
자, 반론 짧게 하시죠. 네, 일단 우리 김민수 대변인한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인을 향해서 당신의 사상이 뭔지를 밝혀라. 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색깔론이 너무나 위험한 게 계엄 때마다 색깔론이 등장했어요. 4.3 계엄 때도 색깔론 가지고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5.18 광주 항쟁 때도 신군부가 계엄해가지고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도 이 색깔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이런 어마무시한 색깔론을 가지고 또 마은혁 재판관을 또 징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후회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의견을 보면은 다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국민이 찬반 나뉘어 일촉즉발인데 국회가 고작 이꼴인가 한심하다 이런 의견이요. 반발 고성이 뻔한데 본회의장에서 대놓고 공산주의자라고 참 어이없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니 그럼 마은혁이 반공주의자란 말인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탈북자인 박중권 의원이 보기에 공산주의자로 볼 수도 있을 듯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색깔론인가? 어제가 제주 4.3이었음. 진짜 나라 망하는 길이 색깔론이다. 자, 과거의 사상을 지금도 그럴 거다라고 몰아가면 누가 살아남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는 재판관 임명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는 일을 해라. 하루하루 시간이 아깝다. 그런데 아이고.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토론에서 이걸 놓쳤는데 최상목 탄핵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민주당이 정말 궁금해요.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기각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인용 후 파면이 되면 그래도 강행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실익이 있는 건지. 실익이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마은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적으로 이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오다나 협조를 요구하지 않아도 본인 입맛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아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말이에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만 할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제가 봤었을 때.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전체를 지금 마비시키려고 분명히 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계속 체제전쟁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우리 상상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상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 자, 이 부분과는 네. 배 부위원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이거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겁니까? 최상목 탄핵. 그거는 결국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달라집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각이 되면은 이게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탄핵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인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최상목 전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계속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그런 선례를 좀 분명히 남길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텐데 그게 이제 문제 해결의 이제 종착지가 아니고 또 새로운 또 갈등이나 이게 또 시작되는 것 같다는 이제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나 기각이 되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고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 밀었던 재판 임명을 밀었다라는 건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그런 나름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거라고 보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을.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은 민주당도 탄핵 소추를 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벌 주기식 망신 주기식 탄핵 소추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냥 아마 숨고르기 하면서 또 조기 대선을 만약에 치러야 된다면 인용을 해야 된다면 인용이 돼서 그러면 뭐 굳이 계속 줄 탄핵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인용이 될 경우에는 기각이 될 경우에는 하겠죠. 설전 변호사. 네. 그런데 굳이 어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단은 좀 잘못됐다고, 정부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면 뭐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지난주부터 나온 워딩 중에 저는 가장 그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발언이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통령의 권한 행사한 건데 우리도 국회에서 탄핵권 탄핵 의결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행사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남용돼서거나 아니면 그것을 위법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잘못했다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차상목 탄핵안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그냥 가결시켜가지고 보내버렸다, 오히려 윤 대통령 심판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